앞에 발제문에 사실 그 우전 변호사님께서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아니면 각종 투쟁과 관련된 법적 대응을 해오시면서 사실 이 분석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보다 더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앞에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징계 해고와 관련돼서 이것이 또 각종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니까는 진행되어 왔는지 앞에 너무나 자세히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아마 이따가 발제하실 때 더 저희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희 사례를 길게 말씀드리기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23년 파업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소송과 관련해서 법정 최후 진술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요. 노동조합은 한 번을 파업을 하는데 사측에 내지는 정부에 의한 공세로 인해서 세 가지 종류의 피해를 동시에 받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징계, 사내에 있어서의 파업으로 인한 징계 해고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어쨌든 전가해보도라고 하는 업무방해로 인해서 고소고발로 인해서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걸 두 번째 받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손해를 봤다고 그래가지고 또 노동조합 또는 이것이 지금 개인 손배까지는 확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오늘 여기 아마 오영민 전 위원장 오셨던 것 같은데 부산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손배까지도 해서 사실상의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징계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업무방해죄로 인한 체포 구금 그리고 더 나와서 사실상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를 포함한 이 손배소송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판장님한테 제가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만 합시다 그랬어요. 하나만. 할 때 하더라도 제발 하나만 합시다. 노동조합의 업무방해나 이 손배가압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비인간적이고 사회적 무리를 하는 것이 뻔히 알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면 징계 하나에서 다 끝내는 것이 더 분명한 거 아니겠냐. 제가 그렇게 어쨌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 저희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 일일이 매년 말씀드리기보다도 최근 그저께 나온 결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 저희 동지들과 함께 했었던 파업과 관련해서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서 일단은 전체 160명인가 직위해제가? 네. 255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미 직위해제와 관련해서 부당직위로 이미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중순경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관련된 판단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부당직위해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 이게 거의 10몇 년 전서부터 이 판결이 똑같은 판결이 한 번도 아니고 2006년, 2009년, 2013년, 14년도 그랬죠. 2016년 이래가지고 똑같은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와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럼 판결이 어떤 판결이 나오냐?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면 지부장 이상이 된 사람들을 모두 이른바 직위해제를 시키는 판결에 있어서 그렇게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2013년도까지 세 차례에 의해서 대법원에 있어서 최종 결정까지 나왔는데도 또 합니다. 내가 보기엔 이거는 바보가 아니거나 한글을 모르거나 하지 않는 이상엔 이게 흔히 얘기하는 또라이인 거죠, 또라이.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가려면 판정을 몇 번을 받냐면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한 번 받죠. 그리고 1심, 2심, 3심까지 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로 치면은 12번의 판정을 받아본 거예요. 직위해제와 관련해서. 12년 동안 12번이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이거 부당하다라고 판정을 똑같은 내용으로 다 받는데 2016년에 똑같은 내용을 또 해요. 네. 그것이 지금 현재 공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까 부산지하철하고 서울지하철의 사장들이 친구관계 비슷하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벤처마킹은 그런 것만 하는 거죠, 사실. 그 100% 진다고 얘기해주세요, 사장한테. 예, 그 100% 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판결을 이미 12번을 더 앞에서 받았는데 그것이 다를 리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하냐?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공포죠, 공포. 징계를 내리면 전체 다 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공포예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이 또 지금 드러납니다. 이런 징계, 대량 징계,
그리고 대단히 수위가 턱도 없이 높은 징계가 이렇게 되는 순간 처음에는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쫄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안 쫄니다. 왜냐?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거든요. 다 살아오는 거예요. 갔다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공포는 한 번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반복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희화화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파면받은 사람 축하해 이러는 거예요. 정규 먹은 사람 여행 일정 짜겠네 이렇게 나가는 게 징계에 대해서 전혀 사실상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상에 아무런 효과나 내지는 이것에 있어 노사관계를 풀 수 있는 털 것만큼의 여지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징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자신들의 속내는 드러내지 않지만 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사실상 뭘 하냐 노동조합의 조합비리에 씨를 말리겠다라고 합니다. 재정을 움직여서 왜냐하면 해고된 사람들에 대해서 구호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 뒤에 가서 분명히 살아올 거라고 알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구호합니다. 네, 노동조합 명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분도 살지만 다 구호 다 합니다. 몇백 명씩 다 구호해요. 그러면 철도노동조합처럼 재정이 규모가 크지만 사실상의 조합비도 많이 모이는 데지만 상당히 많은 재정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아마 해고자 구호 비용으로 이번 달에 제가 알기로는 190명가량의 그것도 지금 아마 대부분이 다 고연봉자들 겁니다. 이 고연봉자들에 대한 임금을 전원 다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럼 그걸 다 뭘로 하냐? 조합비로 지급하거나 조합원으로부터 채권을 사는 거죠. 이러면서 재정적 압박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주춤거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한 번. 좀 어렵고 힘든 건 한 번뿐이고요. 그 다음에는 노동조합 채권 사면 야, 그 이율 높게 쳐준다더라 이래가지고 조합원들이 갖고 있었던 쌈짓돈 다 집어넣습니다. 순식간에 그 필요한 해고자 구호가 됐던 이것을 필요하기 위한 것들을 순식간에 해결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저들이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것에 일부에 사실상 영향도 지금 현재 줄 수 없는 조건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몇 년부터 다 확인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그래도 왜 하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어쨌든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과정에 저희들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관료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성과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공공분리 관료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지대하게 돼 있냐라고 하는 거 아마 현재 다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동조합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다릅니다. 뭐냐면 2013년에 여기 보시면 사실상 저 사람들이 100명이 넘게 잘랐다가 100명가량 잘랐다가요. 최종 중노위에서 부당해고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람은 10명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저 사람들이 해고를 시켰다라고 하면 열의 9은 그게 부당한 해고다라고 이미 계속 검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저희도 보고 자료를 만들어야 돼서 그렇게 70며칠 동안 파업을 했으면 그 노동조합이 뭐래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토부 관료들에게 철도공사의 관료들이 한심한 사람들이 뭐래도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삼으려면 옛날 과거에 그 정말 대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근데 그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뭐 노동위원회 가서 살아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그 입에서 말이 나올 소리입니까? 왜냐하면 그럼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순간에는 사측의 입장에서 서게 되면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도 안 시키고 나중에 그 임금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라 노동에 다 살아오면 다 임금 다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의 그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과거의 사례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분석도 없이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만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투쟁의 과정에서 그럼 징계 이유가 뭐냐? 아시다시피 저희도 가처분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길 거란 예상도 쉽지 않은 게 좀 예상도 했지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목적 절차 그리고 방법과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합법화되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징계 이유에 딱 드는 게 뭐냐면 파업의 내용이 변질됐다 이거예요. 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냐 이거예요. 파업에서. 그게 징계 이유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쪽팔려요. 어디 가서 이 징계 의결 요구서를
얘기해도 참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걸 요구했다라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거죠. 또 다른 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지금 수습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그 공포를 통해서 내지는 노동조합의 재정을 말려서 또는 관료들의 성과주를 내기 위해서 지금도 과거에 그렇게 퇴행적인 전근대적인 말도 안 되는 해고와 징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 그것도 십수년 동안 이게 적폐 아니고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럼 이 적폐를 어떻게 뽑아낼 건지에 대해서 내부의 철도는 철도 나름대로 내부에 있어서 철도의 적폐 내지는 철도 관료들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 고쳐나가는 싸움을 하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더 크게는 좀 더 크게는 공공부문 관료들에 있어서의 문제이고 공공부문 관료들 더 나아가서 이들을 좌지우지 흔드는 사실 이 정부 관료들의 문제고 이 관료들의 이러한 것들을 사실상 이 바꾸거나 아니면 진짜 뽑아내지 못하면 뽑아내서 없애지 못하면 계속 또 반복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동반해서 사실상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그러한 어쨌든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마치겠습니다.